그 뭐 저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총리 99년 뭐 이제 총리가 됐을 때부터 또 2000년 6월 대통령 됐을 때부터 지켜봤던 봤더랬고요.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의도하는 거는 미국한테도 분명하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밝혔어요. 밝힌 거는 자 우선은 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. 그 나토 가입 안 하겠다는 그 명확한 그 개런티를 해달라.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나아가지고 이제 그 중립화를 해라.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좀 무장 해제를 해라. 그렇게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지금 뭐 러시아군이 한 10,000명 이상 지금 사상자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 진짜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좀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, 그거 보면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대죠, 그죠?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뭐 푸틴이 끝까지 목적을 관철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 컨디션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, 그 첫 번째 이제 컨디션이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는 그 보장,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 중립화,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무장을 좀 해제하는 그 절대 러시아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약간 뭐 식물 국가지 그게, 그죠?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고, 서방에 대해서는 그 97년 이전으로 이제 안보 지도를 돌리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동유럽 국가라든지 뭐 발틱 삼국이 이 나라들이 이제 97년부터 뭐 나토 가입들을 다 해왔거든.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옛날 구소련 때 동구권 국가들도 나토 다 탈퇴하고, 또 발틱 삼국은 원래 이제 소련 연방의 일원이잖아요, 그죠? 그거는 뭐 당연히 탈퇴하라는 그런 건데,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로가 참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. 근데 뭐 푸틴 대통령이 뭐 그걸 요구서를 내밀었다고 그게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최소한 그 바텀 라인은 뭐가 될까? 저는 뭐 그게 첫 번째는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나 EU가 러시아 약간 뭐라고 그럴까? 약간 경시,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러시아는 뭐 EU, 뭐 나토 동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제 우려를 제기해왔고, 또 유럽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좀 요청도 해왔는데, 그 뭐 별로 러시아 그런 말에 이제 경청을 안 하잖아요, 그죠?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좀 자존심이 센 푸틴이나 러시아로서는 수모를 당했다. 그런 것들이 좀 평소에 많이 좀 누적되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그 2014년 그 크림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서방이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제 가했는데,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런 경제 제재도 우선 좀 풀려야 되고, 그리고 서방에 좀 투자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러시아 국가 발전이 좀 잘 될 수 있는, 저는 그런 것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좀 방법은 좀 안 좋았지만 결국은 이제 좀 그런 것도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원하는 게 아닐까. 러시아의 그런 목소리에 좀 경청을 해주고, 러시아의 좀 그 국익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좀 해주고, 특히 이제 서방의 이제 그 자본하고 기술이 러시아의 좀 자원하고 이제 결합되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그 경제 현대화도 되고, 그죠? 그러다 보면 좀 더 이제 정치 발전도 이루어지고, 또 대외적으로 이제 그 위협적인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좀 건강한 러시아로서 좀 대외적으로 좀 역할도 한다든지, 그런 게 좀 푸틴 대통령이 나는 원하는, 뭐 푸틴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 싸우려고 저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, 또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는 그 중국에 대한 그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. 그런데 뭐 지금 같은 국력하고 뭐 중국하고는 좀 서로 간에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양상이잖아요, 그죠? 중국은 자꾸 지금 커가고 있고, 러시아는 지금 자꾸 다운되고 있고, 그래서 러시아가 뭐 푸틴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국가 전략 차원의 국익 차원에서는 지금의 러시아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모든 국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유럽에서도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, 또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 여기서도 좀 중국하고 이제 협력도 하면서 또 견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고, 저는 뭐 러시아의 그런 역할은 또 우리나 미국이나 서방으로 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
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외교관으로서 그렇고 이제 국부로서도 그렇고 참 그 당시 어떤 그 제국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트렌드를 읽고 대응한 점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항상 크고 작은 사안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다. 이제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첫 번째는 뭐 모세, 바로 그 홍해 그 사건이 가장 그 연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바로가 보면은 막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피해를 당해가면서까지 계속 그 이스라엘 해방을 안 시키잖아요, 그죠? 그리고 그런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는 또 하나님이라고 나왔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분의 그 푸틴 대통령 모습은 그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쯤이면 정말 이제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더 강하게 가는 게 꼭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런 그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저 완악하게 하고 더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역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좀 컨트롤 하지 않느냐. 그럼 하나님이 이제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우크라이나도 피해를 주고 전 세계를 좀 긴장에 몰고 가게 할까? 이제 그거는 뭐 아마 하나님이 이번 이제 푸틴뿐만 아니라 그런 그 독재자, 권위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좀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지 않겠느냐. 정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이고 대적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페널티를 준다. 두 번째는 이제 그 권위주의, 전체주의, 사회주의 그 국가에 대한 경고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이제 성경적인 가치를 이제 그 리스펙트 하는 거고 사회주의, 전체주의, 권위주의는 다 반성경적인 가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폭력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프로파간다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지금 잡송산이 가져와 가지고 상대에 겁을 주고 기만하고 막 디바이드 하는 것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개입이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의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0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8개, 9가지 기적은 이미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푸틴답지 않는 저렇게 이제 자꾸 이제 완악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예상치 않았는데 정말 전면전을 감행한 거 이것도 기적이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렇게 빨리 반전 여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도와야 된다 이런 그 무브먼트가 확산되는 것도 기적이고 또 러시아에서는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50개 이상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전 데모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뭐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까지 희생해가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보이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다한 그 이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큰 스펙타클의 어떤 그 지휘하시는 분은 물론 기획은 업무는 푸틴이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걸 끌고 가는 거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비저블 핸드가 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는 풍지박산 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더 빠른 속도로 단합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협박, 겁박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하게 단결하는 모습들 보면은 이거는 뭐 저는 그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보여져요.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갈 거냐. 정말 이제 잘하면 이게 이제 홍해의 기적이 되는 거고 또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 아마겟돈의 또 서곡이 될 수 있다는 우리는 이제 양날의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더라고.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홍해의 기적이 될지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아마겟돈을 갈 수 있는 상당히 나는 그래서 이게 좀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이제 그 애꿎은 그 우크라이나를 희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각성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. 아까 먼저 제가 뭐 정교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이고 몇 가지 안 좋은 코멘트를 했지만
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이제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뭐 정교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큰 것 같아. 뭐 역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소수의 이제 헌신된 의인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갔지. 원래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를 안 그랬잖아, 그죠?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주는 메시지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을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하나님이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. 자칫하면 빵 맞을 걸 우리가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신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다.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너희들이 정말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참 죄 없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죽음으로서 피로서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 했던 그런 그 속죄양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한테 좀 정신 차리라는 그런 뭐 경고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이 하나님 주신 그런 그 메시지를 잘 캐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야 되고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좀 대각성을 했을 때 또 큰 성찰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남의 문제고 뭐 그렇게 좀 셀피시하고 좀 정말 크리스천답지 못하는 그런 또 숨어서 이제 그런 거 뭐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면은 뭐 그러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갈 수 있고 지금 뭐 푸틴이 전혀 뭐 양보할 기색은 없잖아, 그죠? 갈수록 더 끝까지 자기 목적을 관철하겠다.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될 때 같아.